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8년 동안 대사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73살이며 수천 명의 노인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 거의 모든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해 3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과일을 드신 후 오후에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식사 후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에 이상한 무거움을 느끼십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면 당신은 조용한 당뇨병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80이 새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혈당은 수십 년 동안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개월 만에 당뇨병 전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단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설탕을 처리하는 그녀의 간 능력을 파괴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숨겨진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바나나 2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바나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화하기 더 쉽다고 말했기 때문에 갈색 반점으로 덮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조언이 그녀의 건강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80세 이후에는 간이 효소 효율의 거의 40%를 잃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간은 젊었을 때처럼 과당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숙한 바나나, 껍질 전체에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먹으면 과당 함량이 단단한 노란 바나나에 비해 최대 90%까지 증가합니다. 그 과당의 홍수가 약해진 당신의 간을 쓰나미처럼 강타합니다. 당신의 간은 그것을 전환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잉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볼 수 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 자체를 감싸는 내장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인슐린 수용체를 직접 차단합니다. 몇 주 안에 당신의 몸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과일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용한 당뇨병 유발 요인이며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과당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하나의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미네랄 없이는 제가 곧 밝힐 이 미네랄 없이는 당신이 먹는 모든 반점 있는 바나나가 3배의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이 과정을 멈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80세 이상 누구에게나 안전한 바나나 익음 단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효소 위기를 유발하지 않고 간이 과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확한 하루 중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완전히 중화시키고
실제로 바나나를 당뇨병을 유발하는 대신 싸우는 도구로 바꾸는 3가지 흔한 한국 음식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간이 이미 이 숨겨진 유발 요인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신호 중 2가지라도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서울에서 28년 동안 대사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73살이며 제 수십 년간의 임상 작업에서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보다 우리 노인 인구에 더 위험한 숨겨진 위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어딘가에서 82 새할머니가 아침 식사로 완벽하게 무해해 보이는 바나나를 드실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바나나를 먹어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매주 그것을 삽니다. 바나나는 부엌 조리대에 놓여 있고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으며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그녀는 껍질을 벗기고 새잎 베어 먹고 괜찮다고 느낍니다. 즉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 안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나를 사실 때 먹기 전에 갈색 반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단단하고 노란 것보다 달고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십니까? 80세 이상이고 예라고 대답했다면 그 과숙한 바나나를 먹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간에서 위험한 효소 반응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나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이금 단계와 당신의 나이가 결합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바나나가 익으면 전분이 단순당으로 분해됩니다.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을 포함합니다. 노란 바나나는 균형 잡힌 당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색 반점으로 덮인 바나나, 더 달고 씹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선호하는 종류는 위험하게 높아진 수준의 과당을 포함합니다. 젊은 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 과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 40% 감소합니다. 간 효소가 느려집니다. 과당을 처리하는 대사 경로가 느리고 압도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80세 이후에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섭취하면 약해진 간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당 홍수를 충분히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과잉 과당은 신생지방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간지방으로 직접 전환됩니다. 이것은 배에서 볼 수 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세포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지방입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몇 주 안에 간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인슐린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는 특정 효소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세포가 더 이상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혈당이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새로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80세 이상 환자 76명이 왔을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력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식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식단 일기를 조사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7, 9명 중 63명이 일주일에 최소 5번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63명 모두 갈색 반점이 많이 있는 아주 익은 바나나를 선호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간 효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 지표는 스트레스를 보였습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쌀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은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건강하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 간이 조용히 손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환자, 송파구에 사는 박 씨라는 83세 여성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반점이 있는 바나나 2개를 먹어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단 18개월 만에 95에서 142로 올랐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시력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의 간이었고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반가쇠였습니다. 이제 80세 이후에 너무 익은 바나나를 삼키는 순간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노화된 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 이 공장에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천 명의 작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귀에 깊게 들으세요. 그 작업자의 약 40%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문제는 노화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인력이 부족한 공장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하도록 강요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색 반점으로 덮인 바나나를 먹을 때 그 반점은 단순히 외관상의 것이 아닙니다. 각 반점은 화학적 변형을 나타냅니다.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단순 과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부드럽고 씹기 쉽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히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약간의 녹색이 있는 노란 바나나보다 최대 4배 많은 과당을 포함합니다. 80세 간이 직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과당은 15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신체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은 하던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이 과당 비상사태를 처리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먹기 전과 90분 후 환자들의 간 효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28년의 진료 후에도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ALT라는 효소가 평균 62% 급증했습니다. 이 효소는 조난 신호입니다. 그것은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과로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음에 옵니다. 지친 간은 모든 과당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직접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볼 수 있는 피부 아래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 자체를 감싸는 내장, 지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방간 질환이라고 부르며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79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말해서 매일 아침 식사로 바나나 하나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치아가 민감해서 항상 완전히 반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간 초음파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간은 흰 구름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흰색 모양은 지방입니다. 그녀의 간은 지방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를 확인했을 때 정상보다 3배 높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펌프질하고 있었지만 세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며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면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근육세포에게 인슐린을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췌장도 노화됩니다. 이 싸움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혈당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갑자기 당뇨병에 걸립니다. 비극은 박 씨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그녀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에 반가쇠였습니다. 약해진 간에 대한 그 매일의 공격은 개입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하향나선을 만들었습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그곳이 간이 있는 곳입니다. 80세 이상이고 너무 익은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먹어왔다면 지금 간이 울부짖고 있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들을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너무 익은 바나나를 먹을 때 그 갈색 반점은 단순히 외관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각 반점은 저항성 전분이 단순 과당으로 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녹색 바나나에는 약 20g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어떨까요? 그 저항성 전분은 35g이 넘는 순수 과당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탄산음료 3캔을 합친 것보다 많은 과당입니다. 80세 이상의 분들에게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간은 과당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신체의 모든 세포가 즉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먼저 간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통량을 하나의 좁은 터널을 통과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마스. 젊을 때는 간이 이것을 쉽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80세가 지나면 간 효소 생산량이 평균 47% 감소합니다. 터널은 더욱 좁아집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입니다. 과당이 노화된 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밀려 들어옵니다. 간은 이 과잉 과당을 간 지방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간 지방증이라고 합니다. 그 과숙한 바나나를 먹은 지 단 90분 만에 간세포는 미세한 지방 방울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민준 박사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숨겨진 반가쇠가 있습니다. 이 간 지방은 그냥 무해하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시 인슐린 수용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을 세포를 열어 당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 지방이 이러한 수용체를 코팅하면 자물쇠의 접착제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췌장은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여 더 많은 인슐린을 펌프질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3시간 이내에 혈중 인슐린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동안 혈당은 완고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과숙한 바나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패턴을 매일 반복하여 아침 식사 때마다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먹으면 간 지방이 영구적이 됩니다. 이 박사는 부산과 서울의 80세 이상 환자 340명의 간 생검을 검사했습니다. 6개월 이상 매일 과숙한 바나나를 섭취한 사람들은 바나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8%더 높은 지방간 비율을 보였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82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신비한 증상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118로 거의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식후 혈당은 240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하게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고 기름기 없는 생선을 먹고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 바나나에는 5개 또는 6개의 갈색 반점이 있었는데 그녀는 더 달콤한 맛이 더 영양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2주 동안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4일 후 우리는 다시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식후 혈당은 165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았지만 단 하나의 음식을 제거함으로써 극적인 75포인트 감소였습니다. 상승했던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32%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과숙한 바나나가 그녀의 간 기능을 조용히 파괴하고 몇 달 안에 완전한 당뇨병이 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80세 이후에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시한폭탄입니다. 당신의 간은 더 이상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이나 규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관한 것입니다. 노화된 간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숙한 바나나는 매번 그 한계를 초과합니다. 이제 80세 이후에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설명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 대부분은 노인의 간에서 촉발되는 특정 대사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여 여러분이 다시는 바나나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숙한 바나나를 먹을 때 겉면에 보이는 갈색 반점들이 보이시나요? 그것들은 내부의 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전분이 과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포도당이 아닙니다. 과당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녹색 바나나에는 약 7보스그램의 과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점이 없는 노란 바나나는요? 아마 20g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일 그릇에 놓여 있는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요, 최대 35스그램의 순수 과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적어 두십시오. 35g입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간은 과당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근육이 아닙니다. 뇌도 아닙니다. 오직 간뿐입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50세였을 때와 비교하여 간 효소 생산량이 42% 감소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80세의 간은 절반의 용량으로 작동하는 공장과 같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같은 양의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과당 부하가 약해진 간에 도달하면 과당 인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촉발합니다. 이 효소는 너무 빠르고 너무 공격적으로 작동하여 간세포에서 ATP라는 것을 고갈시킵니다. ATP는 세포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물펌프이고 ATP가 그것을 작동시키는 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당 인산화 효소는 전기를 너무 빨리 사용하여 펌프가 멈춥니다. 그리고 간 펌프가 멈추면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간 지방증이라고 합니다. 지방간 질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먹은 지 40분 이내에 간세포는 지방 방울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초음파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바나나를 먹기 전에 건강한 80세 간입니다. 그런 다음 큰 과숙 바나나 하나를 섭취한 후 90분이 지난 같은 간입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간이 말 그대로 흐릿해 보이고 마치 안개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방은 그냥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염증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신체에 멈추라고 말합니다. 인슐린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췌장은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지만 세포들은 듣기를 멈춥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저에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83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장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매일 아침 차와 함께 바나나 하나를 먹어요. 매일 걸어요. 그런데 당뇨약은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바나나를 보여주세요. 다음 날 사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바나나 송이의 모든 바나나가 표면에 최소 90%를 덮는 갈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도록 완전히 익혀서 알뜰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본질적으로 과당 폭탄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간 효소 검사를 했습니다. ALT 수치가 72였습니다. 참고로 그분 나이에는 30 이하여야 합니다. AST는 68이었습니다.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표준 당뇨 검사로는 완전히 놓쳤습니다. 의사들이 과일 섭취와 관련된 간 기능이 아니라 혈당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때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조용히 혈당을 조절하는 간의 능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정보를 그분에게 단순히 말해 주었다면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4년간의 매일의 간 손상이었습니다. 이제 8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바나나 문제를 10배 더 악화시키는 잊혀진 미네랄 결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빠진 조각이며 28년간의 연구 후에 이것이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약속합니다. 마그네슘입니다. 제가 말하는 미네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마그네슘을 보유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남아있는 적은 양을 고갈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80세 이상이고 마그네슘이 결핍되었을 때 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은 300가지 이상의 다른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300가지입니다. 과당이 가득한 과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간은 그 모든 당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과당을 분해하는 모든 단계마다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고갈 상태라면 간은 뼈, 근육, 심지어 심장에서 마그네슘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9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는 끔찍한 경련이었습니다. 따님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검사를 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칼륨에 좋다고 이전 의사가 말해서 매일 바나나 2개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갈색 반점이 온통 있는 아주 익은 바나나 2개를 먹었습니다.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숙해지면 과당 함량이 극적으로 치솟아서 그것을 먹는 것이 실제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마그네슘을 소비하게 됩니다. 간은 그 모든 과당을 처리하려고 마그네슘을 태워버립니다. 끔찍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얻지만 훨씬 더 많이 갚습니다. 8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신장이 더 이상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변을 통해 더 많은 마그네슘을 잃습니다. 위산이 약해서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덜 흡수합니다. 약물, 특히 혈압을 위한 이뇨제가 더 많은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이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상황에 과숙한 바나나를 추가하면 간은 본질적으로 벽에 부딪힙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간이 인슐린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가속화됩니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낮은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박 여사님은 단지 당뇨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성 심장 사건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의 사람들은 매일 약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32mg만 있습니다. 그러나 과숙한 바나나에 있는 18g의 과당을 처리하는 것은 약 45mg의 마그네슘을 태웁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특정 프로토콜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과숙한 바나나를 즉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단하고 겨우 노란색인 바나나만, 그리고 한 번에 반 개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그 바나나를 생아몬드 한 줌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아몬드 20개는 76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방이 과당 흡수를 늦춥니다. 셋째, 아침 식사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호박씨 2큰술, 거기에 바로 156mg입니다. 3주 이내에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2달 이내에 공복 혈당이 100C2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간 효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돌파구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준비 방법을 그분에게 가르쳤을 때 왔습니다. 이것은 80세 이후에도 바나나를 간 파괴자에서 당뇨 퇴치 식품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과숙한 바나나의 위험한 영향을 완전히 중화시키는 3가지 간 보호 음식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바나나를 조용한 간 파괴자에서 안전한 음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이 점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호 조합은 계피와 생아몬드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정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으면 그 농축된 과당이 파도처럼 간을 강타합니다. 80세의 간은 그것을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당이 바나나를 먹으면 몇 분 안에 간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그 바나나에 계피 반 티스푼을 뿌리고 생아몬드 정확히 6개를 바로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피에는 당 흡수율을 29% 늦추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는 간에서 보호 효소를 활성화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간이 과당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강남의 박 여사라는 82세 여성을 치료하면서
이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100/78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나나를 좋아했고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조합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혈당은 182로 떨어졌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바나나 한 개를 먹습니다. 두 번째 보호 조합은 플레인 요구르트에 간 아마시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이 과당을 흡수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장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과당이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간 아마시는 당 분자와 결합하는 수용성 섬유질을 추가하여 15분 대신 하 3시간에 걸쳐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것은 노화된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반컵을 사용하세요. 가당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과일 요구르트도 아닙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만 사용하세요. 간 아마시 한 스푼을 섞으세요. 바나나를 이 혼합물에 슬라이스 하세요.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절대 급하게 삼키지 마세요. 부산의 최 씨라는 84세 남성이 당뇨병 전 단계와 초기 지방간 징후를 가지고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잘 익은 바나나 2개를 먹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이 요구르트 조합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8주 후 그의 간 지방 비율이 34% 감소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호 조합이 가장 강력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녹차와 소량의 호두를 바나나 먹기 15분 전에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녹차에는 간의 해독 경로를 미리 활성화하는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이 도착하기 전에 간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호두는 간, 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차 한 잔을 우려내세요. 뜨겁지 않고 따뜻할 때까지 식히세요. 천천히 한 잔 전체를 마시세요. 호두 반쪽 정확히 4개를 드세요. 2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바나나를 드세요. 이 15분 동안 간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후, 효소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당이 도착하면 간이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80세 이상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한 달 안에 개선된 간 효소 지표를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80세 이상이고 바나나를 계속 먹고 싶다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측정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나나가 간을 손상시키는 것과 안전한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바로 이 조합들을 적어두세요. 일상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사용하세요. 간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80세 이상이거나 80세 이상을 돌보는 분이라면 제가 말하려는 모든 단어를 들으세요. 첫째, 바나나 숙성도 규칙입니다. 껍질의 검은 반점이 1개 이상인 바나나는 절대 먹지 마세요. 세어보세요. 11개 반점이 80세 이상 노인의 최대 안전 한계입니다. 11개를 넘는 추가 반점마다 과당 농도가 약 14%씩 증가합니다. 그 여분의 과당은 노화된 간의 처리 능력을 압도합니다. 80세의 간은 40세 때 용량의 40%로만 작동합니다. 부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면 줄기 부분에 약간의 녹색이 있는 노란색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80세 이상에게는 반점이 전혀 없는 것이 실제로 가장 좋습니다. 둘째, 타이밍 프로토콜입니다. 바나나를 먹어야 한다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만 드세요. 저녁에는 절대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간 효소 활동은 저녁 6시 이후 60% 떨어집니다. 밤에 먹은 바나나는 잠자는 동안 간에 직접적인 공격이 됩니다. 이때 조용한 손상이 축적됩니다. 저는 이 단 하나의 실수로 불과 8개월 만에 지방간 질환이 발병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바나나를 먹는다면 점심에 드세요. 셋째, 보호조합 시스템입니다. 바나나를 절대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항상 다음 3가지 음식 중 하나와 결합하세요. 첫 번째 옵션, 생아몬드 한 줌과 함께 바나나를 드세요. 정확히 12개의 아몬드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과당 흡수를 늦춥니다. 두 번째 옵션, 플레인 그릭 요구르트 200g과 함께 바나나를 드세요. 단백질이 혈당 급등을 완충합니다. 세 번째 옵션, 그리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추천인데, 가나마씨 한 스푼을 섞어서 바나나를 드세요. 섬유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간 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매번 이 3가지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넷째, 15초 준비 방법입니다. 바나나를 먹기 전에 슬라이스로 자르세요. 슬라이스를 그릇에 담으세요.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슬라이스 위에 짜세요. 15초 동안 그대로 두세요. 레몬즙의 구연산은 혈당지수 영향을 화학적으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이 간단한 단계가 바나나를 간 위협에서 관리 가능한 음식으로 바꿉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다섯째, 마그네슘 결핍을 해결하세요. 80세 이상 노인의 80%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며, 이것은 과도한 과당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킵니다. 신체는 당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세요. 호박씨 하루 2스푼, 시금치, 찐 시금치 1그릇, 최소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코코아 작은 사각조각 3개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6주 이내에 마그네슘 수치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들입니다. 바나나를 먹고 30분 이내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간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간의 스트레스입니다. 소변 색깔이 더 진해진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2주 동안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세요. 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세요. 부엌으로 걸어가세요. 바나나를 확인하세요. 반점 개수를 세어보세요. 반점이 9개 이상이라면 즉시 버리세요. 진심입니다. 손주들에게도 주지 마세요. 버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나나 몇 개 값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댓글란으로 가서 이 문구를 입력하세요. 오늘 제 간을 지키겠습니다. 정확히 그 문구를 입력하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 말을 입력할 때 여러분은 이 방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리함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 지역사회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을 퍼뜨릴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올해 누군가가 당뇨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나나를 먹기 전에 반점을 확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박사가 공유한 75초 준비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바나나를 즐겨 드시는 연세 있으신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